저는 정말 문재인입니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오늘, 문재인입니다. 개봉일이 언제였을까요? 5월 10일이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취임날 딱 맞춰서 개봉했던 그 영화. 그렇습니다. 그 영화가 근데 생각보다 흥행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흥행이 너무 안 되는데 흥행이 안 되면 일단 어떤 처방을 하느냐 하면 공짜표 뿌리기. 막 뿌리죠. 네, 할인권 도구에, 돌리기. 예.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3만 장이나 뿌렸는데 네. 그 2만 2천 장이 아직도 사용 안 돼. 한 8천 장 정도가 네. 그 통계 사이트에 그 영화관 그 영화진흥위원회 통계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본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공짜 티켓을 받아가지고도 한 8천 명 네. 정도밖에 지금 보지 않았다고 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 개봉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네. 그 저기 정치적 발언을 한 걸 가지고서 뭐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 네. 그래서 과연 그게 적절하냐 하니까 그거를 싹 빼버리고 네. 이제 나왔는데 나온 거는 뭐 전직 대통령의 일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누가 돈 주고 보러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지자들도 요즘은 이건 뭐 조금 정치에 뭐 문재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다 네. 해가지고 네. 약간 이제 보지 말자라는 운동도 있었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 흥행의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 열성적 팬이 적은 것도 있지만 네, 예. 그보다는 현재 진행형인 현재의 파워맨인 이재명과 문재인의 갈등이죠. 네. 알 수 없는 갈등. 이 사이에서 감독이 저 이재명 빠다 이런 소문 때문에 오히려 진보에서 범진보에서 덜 본 게 아니냐 하는 네. 해석이 저는 그 부분에 솔직히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노무현입니다는 뭐 그렇게 훌륭했다는 영화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네. 예, 저는 이런 정치적인 그 지지 세력 간의 갈등 이 와중에 이 영화가 흥행이 좀 덜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감독이 이창재더라고요. 네. 감독이 이창재 감독인데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은 그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여기에 1억 원을 전주시에 시 돈이 들어갔다는. 맞습니다. 그게 나와서 이제 도대체 누가 그걸 결정했느냐. 네. 그것도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주국제영화제라는 게 이제 만든 지 거의 한 20년 예. 좀 넘을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1회 국제영화제 때도 이제 내려갔었는데 2000년에 오픈을 했군요. 전주국제영화제 보니까. 고무렵이었던 것 예, 같아요. 2000년입니다. 예, 2000년 예. 5월에 첫 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영화 담당 기자여서 그때 현장에 이제 내려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 맞아. 개막작이 홍상수의 오수정이었다. 아, 기억하시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영화 보고 리뷰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요거를 말입니다. 2021년 11월에 제작 지원 영화로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선정 사유가 진짜 재밌어요. 정치적 색깔이 반복되는 작품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의 색깔이다. 정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로 장편 영화가 흥미로울 수 있겠나. 즉, 야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가 재밌겠어? 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네. 사전 기획이 탄탄하고 준비 시간이 많았다. 작품 완성도가 기대된다. 또 이 감독의 소개란에도 노무현, 뭐 문재인 이런 네.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었다. 네. 뭐 이런 요소까지 반영이 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네. 제가 아까 이창재 감독이라고 해서 저는 떠올린 게 네. 이창동 영화 감독을 떠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이 영화제 집행위원장 전주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이준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화 제작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창동 감독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저기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연결돼 있고 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방금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네. 이 영화를 가지고서 문재인입니다. 이 다큐를 넷플릭스에 네. 올려서 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문재인과 한국의 민주적 정통성을 알리고자 한다. 그러려고 1억 원 줬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영화제를 예.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진영 네. 이에 홍보 수단으로서 영화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네. 이게 근데 말이 그럼 네. 자기들 개딸들 돈 모아서 주지 네. 왜 세금을 줍니까? 맞습니다. 이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전주 영화제 절반 이상이 전주 영화제 예산이 한 50몇 억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30억 원 가까이가 전주시하고 전라북도에서 주는 돈이에요. 네. 근데 그 돈에 1억 원을 여기다 줬는데 네. 이거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여기에 이 영화에 네. 제작비로 투입이 돼야 됩니까? 네.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산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과거에 예, 저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거의 뭐 어떤 분들이 이걸 선동의 영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다이빙벨 이후에 사실 영화제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영화제를 좌파의 상당수가 목소리가 정말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과거에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 운동 바로 지금 이 이준동이 제작자가 스크린 쿼터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선봉했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반정부 활동 뭐 이걸로 영화계에서 입김이 정말 센 사람인데 예, 또 본인이 제작한 영화는 뭐냐? 주로 형영화. 아 사실 이창동 감독이 데뷔하기 전까지는 이준동이라는 제작자는 별로 존재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구나. 형이 영화를 잘 만들고 이창동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드니까 음, 형의 영화를 제작하는 그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이 영화 업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반미 구호 내지는 뭐 이런 종류의 예. 이 목소리 큰 걸로 이제 아하. 활동을 많이 해온 양반인데 아니, 지금 그렇군요. 영화제를 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면 정말로 그 전주국제영화제를 어떻게 국제화시킬까 정말 네. 국제영화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점점 영화제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 편향 특히 좌편향 되는 이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호남 지역의 문화 활동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광주 비엔날레 말입니다. 예. 이거 이제 미술 전시인데 여기도 정치 편향들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왜 호남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재나 영화나 미술은 다 정치 편향적이어야 됩니까? 이거 자체가 거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호남이라는 지역을 이용해서 호남이 국제화되는 거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사실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저께 네. 좀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네. 문재인입니다가 이렇게 시비를 1억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주국제영화제 이제 초청작으로서 상영 자체도 전주에서 했는데 네. 그럼 과연 그 전엔 그런 일 없었을까 네. 찾아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많죠? 예, 예를 들어서 조국 가지고 만든 그대가 조국. 그대가 조국은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 개봉을 거기서 했어요. 네, 네. 개막작이었죠. 예, 개막작에서. 그 전해에는 뭐였느냐? 2021년에는 그 노회찬. 노회찬이 또 이제 그 스스로 네. 극단적 선택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또 기리는 노회찬 6411 이건 또 제작 지원을 그 해에 또 했어요. 네. 그리고 2019년에는 또 이건 삽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또 4대강. 예. 그러니까 네. 이거 사람들이 알지도 않고 뭐 네. 대중화도 안 되고 보러 네. 가지도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제작비를 마련할 수가 없는 영화인데 네. 이것도 여기서 또 그 해서 다큐멘터리 상을 줍니다. 네. 삽질이라는 영화. 네. 그리고 2017년에 노무현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제작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전주국제영화제 처음에 만들 아까 홍상수 감독 네, 오수정이 네, 네. 개막적 첫 네. 그걸 했잖아요. 보니까 그 영화 축제로서 대안적인 영화, 네. 독립 영화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예. 자유, 독립, 소통을 목표로 영화제가 만들어졌고 그 정성일 평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변질이 되면서 처음에 했던 영화인들이 나가버려요. 네. 나가버리고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리는 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흐르는 곳을 네. 먹어버리는 좌파적 속성들 같은 거에 우리가 지금 염증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의 한 현상이
지금 이 영화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1년 한 번 예산이 뭐 50몇 억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영화제 집행위원회에 있으니까 네. 그 돈을 가지고서 자꾸 이런 영화제를 주는 거예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저 그 정준호 배우 아시죠? 그 네. 정준호 배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걸 좀 돌려보려고 네. 작년에 정준호 배우가 공동 집행위원장이 됐대요. 됐더니 거부했잖아. 네. 네.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예. 이런 영화에 또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정준호가 되니까 정준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뭐 보수 정치인 뭐 출마하면 그런데 지지 뭐 지원 유세 같은데 네.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은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하니까 네. 그런 사람이 공동집행위원장 하는 건 반대한다 그래놓고는 네.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정치색이 드러나는 이런 행위들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그거를 너무 뻔하게 정준호 씨를 왜 거부하죠? 거부할 근거가 없어서 사실 그거는 입 밖으로도 내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다른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게 아예 그냥 된 속을 거고. 까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너무하는 것 같아요. 예, 정준호 임명 직후에 권혜효, 방은진 이런 사람들이 사퇴해 버렸어요. 네. 정준호하고는 같이 일 못해. 일 못한다. 예. 네. 그럼 권혜효는 그러면은 권혜효도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배우 아닙니까? 권혜윤은 완전 좌파적 완전 성향을 예. 많이 들어. 방은진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말입니다. 여태까지 보수는 좌파 네. 성향을 드러내는 배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안티적 그렇죠. 태도를 배척하지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좌파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우파 한 명이 혹은 중도. 예. 저는 솔직히 정준호 씨가 우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냥 뭐 정치색이 정치적인- 특별히 없는 사람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사람 하나 나오면 그 꼴을 못 보는 지금 이 상황. 자, 지금 놀라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